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동네에서 회자되었던 한 가지 문제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인스타에 매일같이 광고가 하나 올라왔었죠. 거지같이 그린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어서 예술인 등록을 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북을 만들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하고 창작 준비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들은 작가들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클라우드 펀딩에 1억이 넘는 수익금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광고가 사람들에게 아주 자극적으로 와닿았다는 이야기죠. 거지같이 그린 낙서로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림책이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정작 그림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 굉장히 허탈감을 안겨주는 말이었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강좌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 한 유튜버의 놀라운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이야기 또 엔잡러 요즘에 가장 흔하게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묻고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이용해서 아주 자극적인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무언가 수익을 올리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강좌에 펀딩을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림책 작가님들이 예술인 복지재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메일을 보내고 또 그림책 협회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 펀딩을 주최한 유튜버 그분도 사과문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보면서 작가들은 정말 굉장히 허탈해지셨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N잡이라고 하죠. 자신의 본업 이외에도 N잡으로 뭔가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거나 그림책 작가가 돼서 수익이 자신의 월급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도 요즘 SNS의 폐해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정작 작가들은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저만 해도 유튜브를 한 달에 한 번 찍을까 말까 하나 올릴까 말까 할 정도죠.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님들, 본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님들은 이렇게 SNS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죠. 그래서 진짜 작가님들은 오히려 이 인터넷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어 가고 가짜들이 팔로워 수를 누리면서 세상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인스타 팔로워 수에 연연하는 작가님들이 많고 또 그 팔로워 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되었죠. 작업만 열심히 했던 작가님들 그리고 또 이런 SNS 환경에 어두운 작가님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진정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분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런 수업이 너무나 절실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중에 쉬운 것이 SNS죠. 어찌됐건 한편으로는 또 이 그림으로 직업을 얻고자 했던 분들, N잡을 구하시는 분들, 또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여성분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절에 작지 않은 수업료를 내었기 때문이죠. 그런 안타까운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20년 넘게 거의 지금 30년 다 됐을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일찍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시작해서 평생을 그림으로 무언가를 해왔던 저로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엔잡러가 되는 건 그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어서 평범한 회사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업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는 돈을 벌었다. 부업으로 돈을 벌다가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인 수입만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듣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정작 그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그 강좌를 만든 유튜버들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문화에서도 일어난다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그림책 동네에서 SNS의 폐해가 퍼져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하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누구나 또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 그림 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그런 유튜브가 아마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정말 그럴까요? 대다수는 여전히 미술 전공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술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림책 동네에서도 비전공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감이 되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미대를 가려고 노력하셨다던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미대를 보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을 보내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미대 전공자가 되어야지 반드시 좋은 그림책 작가가 되거나 직업세계에서 특출난 작가가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미대가 대단한 것들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들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적 수준을 높여왔는가. 여러분들이 미대를 그러면 왜 갈까요? 미대 전공자들은 왜 굳이 예술 중학교, 예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유학까지 갈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배우고 또 자신의 안목과 높은 수준의 미적 수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많은 시간들이 아무 그림도 노력하지 않고 아주 쉽게 간단한 재료로 아니면 컴퓨터 기기로 그림을 누구나 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가 쉽게 될 수 있나요? 의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물론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원치 않고 그저 그것으로 수익을 내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아시나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림책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낙서가 그림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스스로 책을 만들어서 본인이 보고 즐기는 단계로 누구나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들이 창작 준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창작 준비금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작업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했던 한 예술가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슬픈 지원금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작가들에게 보내줘야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북으로 책을 출간해서 예술인 증명을 받고 그것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창작 준비금을 받아낸다는 그런 꼼수를 상상해내신 것들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화가들의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최소한 8시간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30대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을 작업을 하던 시절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었어요. 아마 그림을 그리다가 책상에 엎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돈을 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아마도 그림으로 작업을 하시는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고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님들도 정말 오랜 시간 작업에 모든 시간을 투여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좋았을 때는 저 또한 직장인 월급보다 수익이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판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특히 그림책 작가는 손가락에 꼽히는 작가들 외에는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또 일러스트레이션 외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도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면 직장인 월급이 아니라 대기업 이사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이 그림책 작가의 현실입니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직업은 얼마든지 많아요. 굳이 왜 이렇게 보상도 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림으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직업적으로 그림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박신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그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배우였나 봐요. 그래서 지방대의 한 대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무언가 간절함이 있다면 쉽게 가볍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또 무엇보다 그림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투자하지 않는 곳에 그만한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미술사 같은 것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싶다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찾아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카데미 학원에 다니시는 것도 좋고 또 작가님들이 직접 하고 있는 작가의 만남을 찾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작업들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출간 후에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이 강연을 하세요. 그런 강연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그림책 작가가 되었는지 많이 알아보시고 자신도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나서고 또 거품이 생기는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좋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지속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거품들 때문에 정작 이 세계에서 투신했던 작가들이 묻혀버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갖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꽃들 많이 보시고 행복한 봄날 되세요. 안녕!